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자, 이렇게 한 주가 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한 주는 아시아 주요국들 가운데에서도 국내 증시가 유난히 부진하다 보니까 대응이 어렵게 느껴졌었는데요. 그래도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순매수세의 힘을 받으면서 양대 시장이 모두 상승불을 켜내줬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많이 밀려났었던 우리 코스닥 지수도 오늘 장에서만큼은 강한 반등을 좀 보여줬는데요. 자, 이제는 앞으로 다가오는 이 FOMC를 앞두고 시장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강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강사님 최근에요. 미증시가 그렇게 오르고 일본 증시도 오르고 맞습니다. 하물며 중화권 증시까지도 오르는데 맞습니다. 우리 시장이 못 쫓아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드디어 좀 반등을 보여줬거든요. 오늘장 분석부터 한번 도와주시죠. 네, 오늘장 리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GDP 5조의 S&P는 최고점 경신하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다우 역시도 좋은 흐름으로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 계산상으로 해봤을 때 600포인트 정도 남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600포인트만 있으면 최고점 경신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증시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런 장세에서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해야 되구나. 그동안의 구주 랠리 이후에 의사록이 공개되고 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위축됐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홍해 리스크가 생기고 중동 분쟁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증시의 어떤 악재, 불확실성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그 모진 풍파를 다 이겨내면서 3대 지수가 최고점을 경신하는 모습 보고 장기 투자를 할 거면 미국에서 하는 게 맞다라는 좀 생각을 했고요. 한국 증시, 우리 증시 좀 말씀드리면 모처럼 반등다운 반등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기술적 분석, 차트상으로 봤을 때 도지 캔들 아주 살짝의 양봉이 나오면서 반등답지 않은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은 2차 전지 저가 매수세 유입되고 외국인들이 드디어 돌아오면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차트상으로 좀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우선 나스닥부터 조금 보겠습니다. 나스닥 역시 최고점 경신까지 600포인트 남아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5일선 위에 주가가 좀 안착되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S&P 500은 GDP 5조의 최고점 경신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역시나 다우와 마찬가지로 5일선 위에서 증시가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를 좀 보자면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부터 보자면 중요한 선들이 이전에 다 이탈을 했습니다. 제가 2500선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장기 이평선 중요하다라고 너무나 많이 강조드렸는데 이 선들이 다 이탈하면서 또 그 선을 이탈할 때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오늘 상승을 했는데 장중에 2502, 그러니까 2500선을 돌파했다가 중요한 라인인 이평선에 저항을 맞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 2500선 돌파를 함과 동시에 이평선 위에 캔들이 위치했다면 이것은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추세적 상승의 어떤 초입 부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쉽게도 저항 부근 맞으면서 캔들 이렇게 양봉으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된 이상 주가는 기술적 반등이라 보고 박스권을 그리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코스닥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오늘 코스피에 비해서 조금 많이 올랐는데
코스닥 역시도 21선 이탈하지 않고 추세적으로 잘 가다가 21선 중요한 선 이탈했고요. 850선 장대음봉 이탈하면서 마지막 60선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행보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스닥 역시도 중요한 이 라인인 장기평선 돌파하지 못하고 윗꼬리가 달리면서 마감한 모습이기 때문에 코스피와 역시 박스권을 그리면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을 제시해 드리고요. 이러한 장세에서는 우리가 대형주 눌림목 매매는 그렇게 합리적인 매매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박스권이 형성돼 있으니 테마가 강한 중소형주 매매를 위주로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가 급등주 어렵다. 2024년 들어와서 단기 매매 정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코스피 시장이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기술적 반등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분석도 들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특별히 준비해 주신 강의의 주제는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제가 단기 투자 말씀드렸으니까 단기 투자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드려야겠죠.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법, 돌파 매매 제가 오늘 잘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법 굉장히 흥미로운데 강의는 잠시 후에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고요. 우리의 정영석 강사님과 나는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소통해보고 싶다,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입장하시는 선착순 50분에 한해서는 이 자료집도 무료로 배포를 해주신다라고 하니까 빠르게 입장하시고 이 자료집까지도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정영석,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장중에 시장 이야기도 나눠보시고 이 자료집까지도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HLB는 우선 이 신약 FDA 승인 기대감에 강한 주가 흐름을 보여줬고요. 초전도체 촉진 법안 그 기대감에 신성 델타테크가 다시 한번 강한 주가 탄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들 우선 종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두 종목 지금 상한가 마감을 보였네요. 뉴프렉스가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마감이 됐고요. 신성 델타테크가 22%대 시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는 장중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부터 살펴볼 텐데 이번 한 주 동안 주가가 무려 30%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하죠. 간암 치료제 신약이 미국 FDA의 이 문턱을 곧 넘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게 되면서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이었고요. 오늘장 기준으로는 19%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살펴볼 텐데요. 초전도의 연구와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초전도 기술 촉진 법안이 지난 24일에 발의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힘을 받았고요. 이 같은 소식에 오늘장에서 22%대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힘스 살펴볼 텐데요. HD 현대그룹 내에서 선박 블록 제조 계열 분야의 계열사인데 자, 상장 첫날인 오늘 공모가 대비해서 4배가량 높은 금액으로 책정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상한가 마감을 보인 종목이고요. 자,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트 소프트는 정말 최근에 시장의 이 지수 대비해서 강한 주가 상승세를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AI 휴먼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장에서도 강한 힘을 보여주면서 15%대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프렉스 살펴볼 텐데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마감이 된 모습이죠. 내달 2일 출시 예정인 애플의 비전 프로가 판매 시작 3일 만에 20만 대 판매고를 올렸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수혜 기대감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을 살펴봤는데 자, 이어서는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사님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가운데 저희가 어떤 종목을 제일 먼저 좀 짚어봐야 될까요? 네, HLB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LB는 저희가 좀 지금이라도 매수 타이밍을 잡아봐야 될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HLB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가총액이 7조 원 이상 되는 대형
상승주입니다. 우리 증시가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 7조 원이나 되는 바이오그룹 HLB 계열사들이 닷새 만에 30% 이상 급등하는 정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시청자님들께서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차트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어디에 들어가서 손절 라인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습니다. 모멘텀은 리보세라님입니다. 간암 치료제 허가 기대감 때문에 지금 오르고 있고 일정 매매 관점에서 봤을 때 3월 파이널 리뷰, 5월달 실제 승인까지 기대감 모멘텀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1월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가가 조금 눌림 구간 받으면서 3월 달까지는 오르지 않을까. 아니 4월 달까지도 오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차트적으로 제가 자세하게 좀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차트의 특성이 가장 중요한데 이때 보시면 2019년 10월입니다. 2019년 10월에 보시면 일파가 나오고 나서 쭉 빠집니다. 근데 시세 초입 부근까지는 빠지지 않고 어느 정도 횡보세를 유지하고 있는 흐름이에요. 우리가 이 차트의 흐름에서 느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보통 제가 직선으로 가는 경우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파동을 그리면서 가야 되는 이 주가가 파동을 그리면서 가지 않고 일파가 나오자마자 바로 고꾸라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HLB의 2019년 차트를 봤을 때는 상승 파동이 자체가 없구나. 그러니까 일파 나오고 꼬꾸라지니까 우리가 단타 스케일빙 전략으로 이 종목을 그동안 접근을 해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매집봉이 보이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9월이죠. 2019년이랑 흐름이 정말 똑같습니다. 상승 파동 이후에 쭉 빠집니다. 보통은 이런 식으로 전고점 돌파하면서 가는 흐름이 일반적인데 바이오 HLB 같은 경우에는 일파 나오고 그냥 쭉 빠졌다는 겁니다. 근데 2019년이랑은 다르게 시세 초입 부근을 지지하지 못하고 단기 저점인 25,472원까지 빠져서 주가가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파가 나오고 나서 쭉 빠집니다. 굴곡이 없습니다. 그냥 쭉 올랐다가 롤러코스터처럼 쭉 빠지는 흐름입니다. 자,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여기도 일파 이후에 단기 고점 형성한 뒤에 쭉 빠집니다. 그러니까 HLB의 흐름을 봤을 때 우리가 눌림목 매수는 조금 힘들구나. 과거의 차트를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이겁니다. 보시면 단기간 12월짜리죠. 12월 14일에 거래대금 3,700억 원 정도 터진 다음에 일파가 나왔습니다. 근데 눌리면 우리가 2019년, 2020년, 2021년 차트를 봤을 때 쭉 빠져야 되는데 지수도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쭉 빠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전고점 돌파하면서 65,200원 단기 고점을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기존의 차트와는 다르게 세력들이 물량을 어느 정도 매집했다는 뜻이고 과거와는 다르게 우리 1파에 끝나지 않을 거야. 5월 달까지 모멘텀이 있으니 2파, 3파 계속해서 진행할 거야라는 세력의 의중이 보이는 차트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가격 전략을 구체적으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단기 투자에 대해서 내가 좀 정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HLB 그룹 계열사에 대해서 내가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들어오셔가지고 도움을 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HLB는 5월까지는 그래도 2파, 3파까지 보일 여력이 있다라고 들어봤으니까요. 구체적인 타점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는 다음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신성 델타테크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초전도 기술 촉진 법안이 좀 발의가 됐다는 소식에 힘을 받았는데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어렵게 느끼는 종목인 것 같기도 해요. 자,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분석해 보면 좋을까요? 네, 신성 델타테크는 그동안 변동폭이 되게 심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접근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종목 중 하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워로직스, 선암 여러 가지 관련주가 있지만 대장은 신성 델타테크에서 제가 관련주를 좀 가지고 왔고요. 차트를 보시면 1파 이후에 눌렸다가
2파가 나왔습니다. 이 2파까지의 과정을 보시면 이게 초전도체가 맞다, LK99가 초전도체가 아니다, 공방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면서 파동이 조금 진행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는 거래 대금 없는 하락이 이루어지다가 다시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라인에서 들어가는 것은 조금 우리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5일선 위에 주가가 위치해 있으니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주가가 조금 깔아앉았을 때 가격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5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21선 이탈하고 5만 원 부근까지 주가가 내려왔을 때 소액으로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내가 초전도체가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혼자 매매하기가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 단타 전문가 제가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정보 받으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신성 델타테크는 5만 원까지 가격 조정을 보인다 싶으면 그때는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도 좋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현대힘스 살펴볼 텐데 올해 두 번째로 공모가 대비해서 4배가량 오른 종목이라고 해요. 자,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현대힘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진엔텍에 이어서 상장 첫날 따따블입니다. 우리 이 차트 보시면 과거에 에코프로머티, LS 머티리얼즈 좀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딱 하나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이 기업의 성장성, 실적 이런 걸로 가는 게 아니라 테마성으로 가는 거고 이 현대힘스라는 기업이 조금 상승 추세 이탈하지 않고 추세적으로 잘 가려면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시장의 테마가 부재한가 아니면 시장에 강한 테마가 있는가. 지금과 같이 초전도체라든지 AI와 같은 강한 테마가 시장에 계속해서 있다면 현대힘스와 우진엔텍과 같은 신규 상장주가 힘을 못 받을 확률이 큽니다. 그러나 AI가 지금 굉장히 높은 구간이고 로봇도 높은 구간이고 초전도체도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 고점에서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테마가 부재하다면 현대힘스와 같은 신규 상장주가 좀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갈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가 신규 상장주 관련해서 정보를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정보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과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열려 지수가 흔들릴 때도 주가 정말 강했거든요. 자, 이 종목 지금이라도 저희가 좀 타이밍을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이스트소프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 관련주들 정말 많이 분과가 돼서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단연 대장은 이스트소프트입니다.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이 기대감이 지금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 상승 추세로 가고 있는데 사실 차트를 분석해 봤을 때 지금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좀 보여드리면 매물대를 다 소화하고 바닥권에서 3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 고점을 형성하고 주가가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서도 우리가 온디바이스 AI 대장주인 제주반도체의 흐름을 보면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눌림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시간 호가창 분석을 통해서 5일선 위에 있는 이스트소프트를 스캘핑 관점에서 좀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호가창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매수 1, 2호가에 어떤 물량을 바치고 있는지, 덩어리 물량은 어떻게 들어오는지, 매수 잔량과 매도 잔량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우리가 호가창을 볼 때 다양한 개념들, 다양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개인 투자자 혼자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만약에 이스트소프트 AI 대장주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호가창 분석하는 방법도 말씀드리고요. 관련해서 정보도 쌓여드리고 있으니 들어오시면 제가 좀 도와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스트소프트는 스캐핑 관점에서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스캐핑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선착순 50분에 한해서 이 관련한 자료 받아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이어서 다음 종목에 대해서 또 마지막 종목이죠. 살펴볼 텐데 뉴프렉스가 있습니다. 자, 뉴프렉스는 애플 관련한 호재가 좀 있잖아요. 이 종목 어떻게 좀 내달 2일 전까지 저희가 매수 타이밍을 노려봐야 될까요? 네, 비전 프로 관련주죠. 뉴프렉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애플이 비전 프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시총 다시 1위 탈환을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비전 프로를 바라보는 관점, 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관련주로서 뉴프렉스가 대장주로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제가 선을 이렇게 그어놨습니다. 9,000원 선으로 보이는데 9,000원 선에 제가 선을 왜 그어놨냐면 이 선이 굉장히 중요한 저항대, 가격대였고 이 선을 돌파했다는 것은 매물대를 소화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트의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높은 자리 아니야? 급등주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항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매물대를 소화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더 상승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9,000원 선을 저항선으로 조금 그려놨고요. 지금 1,760원 상한가 같습니다. 이 종목은 딱 두 가지 제가 전략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에 시가갭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추적한 다음에 시초가 매매 들어갈 수 있고요. 만약에 시초가 매매를 우리가 진행하는데 갭이 너무 높게 뜬다 하면 굉장히 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진입하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15% 이상 구간일 때는 눌림 구간 호가창을 통해 확인하고 눌림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신다면 반등세를 노릴 수 있는 좋은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내가 눌림 매매가 무엇인지 호가창이 무엇인지 스캘핑이 무엇인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힌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가격 전략 좀 세워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런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나는 시장 이야기를 장중에 실시간으로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들어오시는 선착순 50분에 한해서만 이 스케일핑 관련한 자료집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빠르게 입장하셔서 이 자료집까지도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1타 강의를 좀 만나보는 시간인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보통은 달리는 말을 올라타면 안 된다라고 배우거든요. 그런데 좀 잘 올라타 보자라는 뜻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해야 잘 올라타는지 왜 꼭 들어가면 고점인 경우가 많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시청자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강의입니다. 이 강의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달리는 말에 올라타면 안 된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장기 투자하라. 제가 자신 있게 말하겠습니다. 장기 투자하지 마시고 단기 투자하십시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십시오. 달리는 말에 자신 있게 올라타십시오. 왜? 제가 오늘 강의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의 관점이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돌파 매매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원칙을 세워야 되고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고 어떻게 종목 선정을 해야 되는지 일련의 과정들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우선 보시면 자, 돌파 매매란 무엇인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기법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단기 투자, 데이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해도 주가가 오를 때 들어가기보다는 시장의 관심주가 주가가 빠졌을 때 눌림 매매라고 하죠. 보통은 눌림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곤 하는데 오늘 다릅니다. 오늘은 눌림 없습니다. 장기 투자 없습니다. 무조건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겁니다. 주가가 거래대금 터지면서 장대 항봉 뿜으면서 올라갈 때 들어가서 짧게 치고 빠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외국인 기관 투자자보다 나은 점이 하나 있다면 무엇일까요? 대답하실 수 있으실까요? 자금이 앞서나요? 정보력이 앞서나요? 아무것도 앞서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앞서는 것은 치고 빠지는 능력. 우리 회전율을 높여서 치고 빠지기를 외국인 기관보다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돌파 매매는 개인 투자자에게 나름 적합한 기법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 급등주의 꽃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급등주하면 여러 가지 매매가 있습니다. 이평선 기법, 박스권 기법, RSI 기법, 추세 매매 기법, 일정 매매 기법, 제가 뭐 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많은 기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돌파 매매가 급등주의 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들 급등주 정복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증시가 하락해도 상관없음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리 노란톡방에도 보면 또 제 주변 사람들도 물어봅니다. 증시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증시가 지금 미국은 이렇게 좋고 니케이 지수 일본도 34년 만에 최고점을 찍고 증화권 증시 역시도 최근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이슈로 바닥권에서 오르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 증시만 지지부진하냐, 내 종목은 오를 것 같냐라고들 많이 물어보십니다. 제가 궁금해요. 왜 바닥권에 있는 주식을 매입해서 오르길 기대해야 하는 거죠? 그냥 5일선 위에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을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스킬만 배운다면 우리가 회전율을 높여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자, 그래서 이 돌파 매매의 장점은 증시와 상관이 없습니다. 증시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좋고요. 증시가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좋습니다. 최근에 증시가 빠졌을 때 유가 테마, 해운 테마, 방산 테마 공략하면 수익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공략하면 된다는 뜻이고, 회전율을 높여 빠르게 수익을 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보통 여러분들 종목을 보유하시면 며칠 정도 보유하시나요? 일주일이요? 2주일도 계시네요. 뭐 여러분도 계신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당일 매수, 당일 매도를 원칙으로 합니다. 종목을 하루 이상 보유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날 사서 그날 파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회전율을 높여서 확률만 높인다면 이론상으로 빠르게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점은 매수 직후 수익이 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매수 직후 수익이 나기 시작한다면 얼마나 좋은 기법이겠습니까? 물론 이 정도 경지까지 이르려면 우리가 많은 연습해야 하는데, 자, 어떻게 연습을 하면 될까요? 호가창 분석이 필요합니다. 실시간으로 매수일 이호가에 어떤 물량이 받쳐지는지, 그 물량이 개인 투자자의 물량인지, 그 물량이 외국인 기관 투자자의 물량인지, 아니면 매집봉을 통해서 유통 물량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의 물량인지, 그 실시간 호가창 분석을 통해서 매수 1, 2호가에 어떤 물량이 잡혀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덩어리 물량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급등주 볼 때 1, 2억 정도 덩어리 물량이 들어오면서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물량이 들어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호가창 분석 방법이 있는데 그 호가창 분석 방법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타점을 잡아서 매수 직후 수익이 나기 시작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장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자, 원칙입니다, 원칙. 자, 우리가 지금 장점을 들어봤을 때는 너무 좋은 기법입니다. 우리가 종목을 보유 안 해도 되고 회전율을 높여서 수익을 빠르게 낼 수 있고, 증시가 뭐 미국 증시가 오르든 한국 증시가 내리든 뭐 일본 증시가 오르든 이런 거 상관없이 돌파 매매 기법만 우리가 숙지한다면 언제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원칙을 지켜야 이렇게 장점을 살려서 장점을 극대화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자, 보시면 매수했을 때 폭발적인 매수세가 없다면 바로 손절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손절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번 강의 때 말씀드렸던 어떤 가격적인 측면,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 내면 손절하세요, 마이너스 3% 내면 손절하세요와 같은 손절매 방식이 아니라 내가 샀습니다. 샀는데 올라가지가 않아. 대량 매수세가 안 들어와요. 그러면 무조건 손절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실시간 호가창 분석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매매 시간을 꼭 지킬 것.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정영석 전문가의 강의, 제 강의를 듣고 나시면 확률이 좀 높아져서 급등주 매매의 어떤 매력에 빠지실 겁니다. 그러면 야, 이거 좋네 하면서 하루 종일 매매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단기 트레이딩 할 때 하루에 50종목도 매매해 봤습니다. 눈이 충혈이 됩니다. 그래서 매매 시간은 꼭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오전 시간에 거래 대금이 폭발적으로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점심시간 오후 장세에서 여러분들 스케이핑 기법 돌파 매매 하시면 안 되고 9시에서 10시 딱 1시간만 집중해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거래 대금이 터지는 강한 종목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어떤 객관적인 지표가 무엇일까요? 거래 대금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도 않는 난생 처음 들어보는 종목에 들어가서 호가창 분석을 하고 돌파 매매 한다고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분봉 거래 대금 상으로 제가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수십억 정도 터지는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에 들어가서 돌파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사실상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떤 종목을 선정해야 될까요? 뭐 우리가 삼성전자 가지고 돌파 매매를 할 수 없습니다. SK하이닉스 에코프로비엠을 가지고 돌파 매매를 할 수 없습니다. 시가총액이 좀 낮고 변동폭이 심하고 5일선 위에 주가가 위치해 있고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 거래대금 터지고 모멘텀이 짱짱한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데 제가 압축해서 가볍게 3가지 말씀드리면 자,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10위 이내에 있는 종목을 매수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HT상으로 세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위 밖에 있는 종목을 매수하시면 절대 안 되고 무조건 10위 안에 있는 종목을 매수하셔야 됩니다. 11위, 12위도 안 됩니다. 무조건 10위 안에 있는 종목을 매수하셔야 되고 분봉 거래 대금이 100억 이상 터져야 됩니다. 자, 제가 이걸 자신 있게 들고 왔는데 여러분들 지금 HTS 키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HTS 켜보시면 일봉상 거래 대금은 증권사별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분봉 거래 대금은 우리가 설정이 안 돼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분봉 거래 대금이 우리가 단타 스캘핑, 돌파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이게 증권사별로 설정이 안 돼 있으면, 세팅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설정하는 방법은 수식 관리자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세팅을 해야 분봉 거래 대금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설정하기가 혼자 힘드신 분들은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들어오시면 제가 분봉 거래 대금 어떻게 설정하는지 말씀을 드릴 것이고 마지막 종목 선정 기준은 S급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지 없는지 여부입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재료, 파동을 이해해야 된다는 이유. 자, 1차 파동은 B급 재료입니다. 2차 파동은 A급 재료입니다. 3차 파동은 S급 재료입니다. 우리가 3차 파동은 어떤 게 있었죠? 로봇, 최근에 AI, 그다음에 초전도체. 이런 테마들은 정말 강한 테마이기 때문에 우리가 S급 재료로 분류하고 이 S급 재료로 분류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고해야 되죠? 3차 파동까지 나오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3차 파동까지 나올 것을 예측할 수 있으니까 종목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용이하잖아요. 5일선 위에 주가가 있어도 추가적으로 강한 재료이니까 강한 파동이 나올 것이니까 돌파 매매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재료를 이해하셔야 되고 파동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A급 재료, 정부 정책주, 우주항공, 원전과 같은 정부 정책주가 A급 재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A급 재료는 S급 재료와는 다르게 2차 파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돌파 매매를 일봉상 언제 할 수 있을까요? 1파 이후에 눌림 구간에서 단기 이평선 돌파하는 구간, 수렴하는 구간에서 돌파 매매 할 수 있겠죠. 아니면 눌림 이전에 1차 파동이 진행될 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S급 재료보다는 선택의 폭이 조금 좁지만 그래도 2가지 정도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B급 재료입니다. B급 재료는 요소수와 같은 재료가 있습니다. 요소수는 정부에서 비축량을 항상 비축해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A급 재료, S급 재료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재료는 시간의 상한가 간 다음에 장대 음봉 띄우고 마감하거나 아니면 장중에 상한가 띄우고 다음 날 음봉으로 마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철저하게 일봉 단타 매매가 아니라 분봉 단타 매매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자면 S급 재료는 다 됩니다. 단타, 데이 트레이딩, 돌파 매매, 눌림, 스윙 다 되고요. A급 재료는 눌림 이후에 단기 이평선 수렴 구간에서 돌파 매매 관점 유효하고 일봉상 눌림 이전에 1파 관점에서 돌파 관점 유효합니다. 그다음에 B급 재료는 웬만하면 안 건드리시는 게 나아요. 만약에 건드리실 거라면 일봉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분봉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망의 차트를 보기 전에 타점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자, 큰 물량이 들어올 때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큰 물량이 들어올 때 진입을 하셔야 되고 이거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지만 호가창 분석 필수입니다. 호가창 분석 어떤 거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1, 2호가에 어떤 물량이 잡히는지 덩어리 물량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호가창을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매수세와 매도세의
경합시 진입을 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줄다리기 아시죠? 줄다리기를 할 때 어느 순간 이 청팀이든 맥팀이든 이기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것 역시도 우리가 호가창 분석을 철저하게 해야 되고 당연히 우리가 돌파 매매입니다. 눌림 매매가 아니라 돌파 매매이기 때문에 매수세와 매도세가 경합할 때 매수세가 우위로 바뀔 때 그때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매수 이후에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면 즉각적으로 손절매해야 된다. 이것은 제가 눌림 매매와는 다르게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1, 2%가 아니에요. 1, 2%, 3% 가격적으로 손절매 잡는 게 아니라 무조건 내가 사고 나서 안 오르면 자르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된다 하시면 증권사별로 세팅 가능한 스탑로스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하셔야 되고 그것도 안 된다 하시면 돌파 매매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면 드디어 차트입니다. 자, 코세스 일봉 차트입니다. 이거 일봉입니다. 일봉상으로 보면은 상한가 이후에 그다음 또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 시점은 이때입니다. 이때. 그러면 일봉상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분봉 차트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분봉 차트를 보시면 이 구간 있죠. 이 구간 눈치 빠르시는 분들은 뭔지 아실 겁니다. 이 구간이 매수세와 매도세 간의 경합 구간입니다.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매수세가 이길까 매도세가 이길까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여기에 지금 배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매수세가 이겼나요? 매도세가 이겼나요? 이 캔들을 보면 알 수 있네요. 장대양봉이 5일선 위에 나오면서 5분선입니다. 이건 분봉이니까 5분선 위에 나오면서 분봉 거래 대금이 실리는 모습입니다. 우리 그럼 언제 들어가야 됩니까? 이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때 들어가면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겁니다. 그러나 10% 수익 볼 수 있다는 거죠. 방법만 알면 쉽습니다. 자, 그 다음 차트입니다. 보시면 IMT라는 차트입니다. 이 종목은 신규 상장주고 일봉상 차트인데 거래 대금이 약 한 1,000억 가까이 1,200억 가까이 터졌고요. 우리가 분봉상으로 보면 사실 돌파 매매는 분봉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상승 파동이 나오고 나서 눌렸습니다.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구간 뭐죠? 매수세와 매도세 줄다리기 구간입니다. 이때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매도세가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매도세가 이긴다는 것은 음봉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진다는 겁니다. 그때는 들어가시면 안 되죠. 그때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들어가야 되느냐? 매수세와 매도세가 지금 줄다리기 이어지고 있죠. 매수세가 우위에 될 때. 그때가 언제냐면 이때입니다. 그럼 이때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거예요. 분봉 거래 대금 터지니까 50억 이상. 이때 들어가면은 5%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간단합니다. 심플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볼게요. 보시면 고영이라는 차트입니다. 최근에 온디바이스 A 관련해서 제주 반도체랑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인데 일봉상으로 보면은 1파 이후에 눌림 구간 잡고 2파가 나오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A급 재료, S급 재료는 1파 이후 눌림 구간에서 상승하는 구간 있는데 단기 이평선 돌파할 때 우리가 돌파 매매 관점에 일봉상으로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분봉상으로 좀 보면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차트 2개 정도 보셨으니까 대충 감이 잡히실 겁니다. 경합 구간이 어디죠? 경합 구간이? 이때 아닌가요? 매수세가 이겼다가 매도세가 이깁니다. 횡보하다가 매수세가 이기는데 저항 구간 맞고 다시 내립니다. 매도세가 이겼네요. 근데 이 저항 구간을 완벽하게 돌파하는 구간이 이 구간이죠. 근데 분봉 거래 대금이 터집니다. 얼마까지? 100억까지. 자, 그럼 이 구간에 들어가면 우리가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자, 달리는 말에 올라탄다. 굉장히 두려울 수 있습니다. 급등주가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미국 증시와는 다릅니다. 지수가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어요. 하염없이 떨어지는 지수만 보면서 내 종목 언제 올라가냐 고민하지 마시고 2024년 올해는 단기 매매 저랑 함께 한번 정복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비법 자료집 다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는 방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수식 관리자 설정을 통해서 분봉 거래 대금 어떻게 세팅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올해는 단기 투자로 조금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통해서 돌파 매매를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요. 오늘 강의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돌파 매매의 핵심이었던 분봉 거래 대금 이 설정 방법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입장하시면 자세하게 배워가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참여하시고 시장 공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요.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어서는 1타 주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종목을 만나보기 앞서서 강사님, 지난 종목들의 상승률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S급 테마 종목이었던 거겠죠. 이 폴라리스 오피스는 57%대 상승률 보이고 있고요. 또 지난주 1타 주식도 한 주 새 5% 가까운 상승을 보였는데 시장 대비해서는 정말 강한 상승률이잖아요. 자, 종목들 이야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우선 폴라리스 오피스부터 좀 리뷰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와는 반대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차트상으로 좀 보면 우리가 굉장히 높은 구간이잖아요. 제가 이때 추천을 드렸거든요. 굉장히 높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박스권상의 고가를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서 이 구간에 들어가면은 충분히 파동이 나오겠다. 당연히 이 종목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AI 테마의 대장이다. 그러면은 3파 재료 아닌가요? S급 재료 아닌가요? 그러면 이때가 이제 시세 초입이니까 이렇게 1파, 2파, 3파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추천드렸고 사실 급등주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때 이후에 우리가 지금 수익이 57%인데 스킬만 알면 편합니다. 스킬만 알면 편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강의 내용 숙지를 한번 더 하시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한다면 이런 종목 발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스코넥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까와는 조금 다른 흐름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을 그리는데 그 박스권 저항, 고가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지지 라인이 되는 것을 확인한 뒤에 제가 추천을 드렸고 그 이후에 2파까지 나오는 모습인데 스코넥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고가 라인을 돌파한 것은 아니고요. 그냥 추세 매매 관점에서 제가 좀 추천을 드린 겁니다. 시청자님 성향이 굉장히 다양하시기 때문에 급등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폴라리스 오피스로 조금 재미를 보셨을 거고요. 추세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코넥으로 지금 조금 수익이 나오고 계실 겁니다. 차트상으로 보면은 중요한 라인인 매집봉. 제가 아까 돌파 매매할 때 강의할 때 매집봉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안 드렸는데 사실 이 매집봉이라는 건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유통 물량은 정해져 있고 그 정해져 있는 유통 물량 내에서 세력들은 많은 물량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움직입니다. 그 목표대로 가기 위해선 물량을 자기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 중 하나가 매집봉을 띄우는 것이고 이게 바로 세력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세력들이 주가를 관리하고 있구나 제가 판단을 해서 주가 좀 괜찮겠구나 생각을 해서 제가 좀 추천을 드렸고요. 1파 이후에 눌림 구간인데 11선 지지받으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파가 나오는데 2파 구간에서는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상승세를 보였어요. 그리고 지금 눌림 구간이 잠시 이루어지는 것 같았으나 제가 굵직하게 칠해드리면 21선이 이 라인입니다. 21선 보이실 거예요. 이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아랫꼬리로 마무리 지으면서 12,640원까지
조금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추세 매매 기법을 적용해 봤을 때 추가적으로 눌림 받으면서 더 상승할 수 있다. 좀 이렇게 제가 리뷰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1타 주식 종목들에 대해서 리뷰를 들어봤는데요. 해당 종목들 계속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어서 오늘의 1타 주식 만나봐야겠죠. 어떤 종목일지 화면 통해서 종목명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1타 주식은 KMW입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노란 톡방 안에서만 공개가 되니까요. 입장하시고 가격적인 전략 그리고 타이밍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 공개가 됐습니다. KMW가 공개가 됐는데 사실 강사님 저희가 사실 5G 관련주에 된통 당했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서 6G 관련주하면 선뜻 좀 매수하기에 겁이 난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이 종목을 선택해 주신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통신 별론데. 그리고 지금 너무 바닥권인데 이게 들어가는 게 맞나 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어떤 모멘텀이 붙었냐면 이재용 회장님 모멘텀이 붙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삼성이 6G 투자를 확대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로봇 흐름을 봤을 때 바닥권에서 이재용 회장뿐만 아니라 한종희 부사장이 M&A 단행하고 로봇 사업 확대할 것이다라는 이슈만으로도 4-5배 올랐던 메커니즘을 기억하실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통신 사업이 어떻고 실적이 어떻고 다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나라 재계 1위 이재용 회장이 올해 신사업으로서 6G를 낙점했다는 점이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되어서 주가가 좀 추세적으로 상승할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차트를 통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보시면 일봉 차트입니다. 너무 바닥권입니다. 주가가 어떻게 이렇게 가라앉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지금 바닥권인데 이때 한번 상승 파동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물량을 일부 흡수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장기 평선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왜 하락했느냐? 말 그대로 매물대가 너무 심하기 때문이죠. 조금 올라가려고 하면 물려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고 매도 물량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추세적으로 장기 평선 맞으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9월과는 조금 다른 모멘텀이 붙었습니다. 다른 모멘텀이라고 하면은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이 6G 관련해서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이슈고 그 이슈는 과거의 로봇 관련주, 로봇 테마와 비교해 봤을 때 견줄만 합니다. 그래서 3차 파동까지 볼 수 있다는 뜻이고 지금 단기 고점인 2만 원 라인 형성하고 1파 이후에 눌림 구간인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간은 21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21선 받고 지지받고 올라가고 있으니 2만 원 돌파하면서 추세적으로 2만 5천 원까지는 좀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가 관련해서 6G 모멘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가격 전략을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2024년 지긋지긋한 급등주 단기 투자 정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정보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1타 주식까지 공개가 됐는데요. 이 종목 나도 함께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구체적인 가격 전략 그리고 타이밍 배워보실 수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은 선착순 50분에 한해서 이 자료집까지도 받아가 보실 수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입장하시고 자료집까지도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외국인들의 순매수세의 힘을 받으면서 양대 시장이 모두 상승 마감을 보여줬고요. 강의는 급등주의 꽃 돌파 매매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1타 주식은 KMW였죠. 구체적인 전략은 노란 톡방 안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정영석 강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